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전 해커사관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컴프리hension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영입니다. 자, 2023년 7월이 왔는데요. 제가 늘 그렇듯이 1월하고 7월은 좀 더 많은 문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빈출 어휘 표현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최근 보면 정말로 문제가 완전히 어려운 문제도 물론 출제되지만 기존에 많이 나왔던 어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빈출 어휘 표현들 엄청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은 문제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나서 시험장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해왔던 방식대로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토익 게시판의 토익 자료실에서 제 문제를 미리 다운받아서 문제를 꼭 풀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신 분들 저랑 함께 101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101번 문제는 간단한 품사 문제인데 앞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회사가 새로운 장비에 여러분들 여기는 made 타동사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되는 명사 자리입니다. 그죠? 여기 명사 순수 명사는 C번하고 데이비드인데 동사 A번 그리고 ing 요거는 탈락시키고 C번하고 데이비드 차이점은 여러분들 우리 invest 관련된 출제 포인트를 제가 밑에 준비를 했는데 명사 의미 구별 문제로 investor랑 investment 구별 문제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investor는 투자자 사람이니까 가산명사고 그 다음 우리 인베스트먼트는 투자란 뜻으로 얘가 가산과 불가산 둘 다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새로운 장비에 회사가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문장이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베스트먼트 정답 데이비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 인베스트 관련된 문제는 인베스트랑 인베스트먼트 요거 두 개 의미 구별 문제도 출제되지만 동사 인베스트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게 투자다 인베스트 동사는 자타동사 둘 다 쓰임이 있는데 타동사 쓰임을 가질 때는 이렇게 invest A 그 다음에 in B라고 해서 invest A something in B에 해당되는 something이 나와서 B something에다가 A something을 투자하다. 특히 뭐 A는 뭐 돈이나 이런 것들 투자하다라고 할 때 씁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 invest가 자동사도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다라고 할 때는 invest in이에요. 그러니까 invest in하고 on하고 함께 전기토익 선택지 함께 나오는데 실제로 on 고르신 분들 많은데 on 하지 마세요. in입니다. 어디에 투자다. 자동사로 invest 사용될 때는 invest in이에요.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대규모로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다라고 할 때는 invest랑 주로 부사표현을 heavily를 많이 또 씁니다. 이건 영영사전 볼드체로도 표현이 적혀 있는 것들로 이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invest in 그리고 뭐 추가해서 좀 많이 투자하거나 그럴 때 바로 heavily 요 표현 주로 많이 쓴다. 어쨌든 핵심은 토익에 나왔던 건 invest in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DY 솔루션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에 블랭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뒤에 브랜드 어웨어니스 이런 것도 복합명사로 좀 알아두세요. 우리 브랜드 인지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브랜드 어웨어니스 이런 걸 우리 복합명사로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명사 어휘 문제로 또 출제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그냥 덩어리로 좀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에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로 invest 다음에 전사 문제였는데 in 그 다음에 on, with, at 중에서 뭐를 골라야 돼? in입니다. invest in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02번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를 준비했는데 일단 주어진 단어 선택지를 공부하자면 unique는 독특한 또는 뭐 유일한 그리고 specialized는 전문적인 또는 전문화된 그리고 C번의 alternative는 대체 가능한 또는 대안이 되는 그 다음에 exchangeable 얘는 교환 가능한 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 I-24 여기에 severe 극심한, 심한, 혹독한 이럴 때 쓰는 건데 어쨌든 여기는 극심한, 심한 그런 트래픽 잼이니까 교통 혼잡이에요. 교통 체증, 요거 교통 혼잡이 발생 시에 통근자들은 권장되어집니다. 이용할 것을 어떤 노선을 이용할 것을 바로 여러분들 I-24 요거 말고 대체 대안이 되는 노선 차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되다 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이 C번의 alternative가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데 자 이제 여기서 선택지로 나온 단어들 중에서 조금
빈도가 높은 어휘 표현들을 가지고 추가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specialize 관련된 출제 포인트는 일단 specialize 하면 이게 대표적 자동사입니다. 뭐뭇을 전문으로 하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뭇을 전문으로 하다라고 해도 얘는 specialize는 자동사니까 반드시 뒤에 in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뒤에 in이 필요해. 자, 준비한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려 중에 있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 중에 있는 회사, the company 하고 we are considering, considering 다음에 목적 없으니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입니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고려 중에 있는 회사는 환경보호 그리고 여러분들 10년 이상 동안 decade가 10years랑 똑같죠? 이건 뭐 세븐에서도 잘 나오고 그런 편입니다. 10년 이상 동안 sustainability practice, 우리 practice 이게 관행이란 뜻이 있어요. 연습 말고 관행이란 뜻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sustainability 얘가 어떤 거냐면 지속 가능성, 즉 환경 파괴 없이. 근데 왜 ESG 경영 들어본 적 있죠? 네, environment랑 그다음에 우리 뭐 social, 그다음에 governance, 지배 구조 뭐 이런 것들 ESG 경영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환경적 측면을 기업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탄소 중립, 그죠? 우리 왜 그래서 전기차로 막 이렇게 막 넘어가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쨌든 이런 그런 쪽의 어떤 그 sustainability practice, 그러니까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런 관행을 관행 이런 것들 여기를 이 회사가 has PP했다. 네, 우리가 고려 중에 있는 회사는 환경 보호랑 그다음에 sustainability practice를 has PP했다 이건데 여기에 동사 문제인데. 바로 뒤에 in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 in하고 쓰임을 갖는 동사가 필요한데 offer는 보통 제공, 제안하다 일반적으로 타동사로 사용되고 다큐멘트 얘도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될 게 이게 명사, 서류, 문서가 있어요. 서류, 문서, 다큐멘트는 가산명사로 사용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다큐멘트 동사 기록하다가 있어요. 동사 기록하다. 동사 기록하다 얘가 또 타동사로 또 사용된다는 거. 이것도 토익에 반복 출제된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스커스에도 정말 중요한 게 뭐뭐에 관해 논의하다라고 절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얘는 무엇을 논의하다 타동사기 때문에 얘도 뒤에 about 이런 것도 못 쓰는 동사입니다. 네, 디스커스 타동사야. 그럼 여기는 인하고 쓰일 수 있는 건 specialized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 환경보호하고 환경 파괴 없이 지속 가능성 이런 관행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 전문으로 했다.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 기억하세요. specialize in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specialize 관련된 또 출제 포인트로 형용사 자리에 특히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자리에 specialized 그 다음에 specializing이 같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specialized가 ed 형태로 끝났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명사 꾸며준 자리에 ing랑 ed가 같이 나오면 보통 능동수동적 의미 이렇게 많이 접근하는데 specialized가 그냥 순수 형용사입니다. 얘가 전문화된 또는 전문적인 이란 뜻을 가진 순수 형용사인데 그냥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명사 앞에 specialized, specializing 나오면 그냥 specialized 하시면 돼요. 전문화된 전문적인 얘가 그냥 순수 형용사입니다. 준비한 문제 볼까요? 여기는 그 잡에 요구되는 블랭크한 스킬을 갖춘 근데 하이어가 고용하다 동사도 있지만 명사 신입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입사원은 프로젝트를 일정보다 일찍 ahead of schedule 일정보다 일찍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었다. 바로 여기는 전문화된 전문적인 스킬을 갖춘 새로운 신입사원. 여기는 명사 앞에 꾸며준 자리에 정답은 specialized. 명사 앞에서 꾸며준 자리에 전문화된 전문적인 이렇게 해석되면 specializing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것만 또 공부를 하잖아? 그럼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자, 또 다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는 새로운 레스토랑이 있어요. 타운에 있는 새로운 레스토랑은 거지 아늑한 비스트로, 이 비스트로는 일종의 간이식당처럼 약간 작은 규모의 식당을 우리가 비스트로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문장 전체에서 접속사 현재 없습니다. 그럼 동사 하나 필요하죠. 그 동사가 is가 이미 나왔어요. 그럼 여기 빈칸은 동사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 자, 데이비드 탈락. 그럼 여러분들 코지 비스트로 다음에 스페셜티 특산물 명사 그 다음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 그럼 여기 명사가 들어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여기 결국은 비스트로란 명사를 분사가 뒤에서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사 꾸며줄 때 앞에서 꾸며줄 때는 전문화된 전문적인이라고 할 때는 그냥 specialized를 쓰는데 명사 뒤에서 꾸며준 분사 문제 나올 때는
분사는 원래 동사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specialize가 자동사로 in하고 함께 쓰잖아. 그럼 우리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 뒤에 in, 이하가 이렇게 따라 붙잖아. 그럼 정답은 ing로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organic, 유기농, 그리고 farm to table cuisine 이런 요리 이걸 전문으로 하는 아늑한 그런 어떤 작은 간이 식당이다 라는 내용으로 여긴 정답 C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명사 앞에 꾸며준 자리에 specialized, specializing 같이 나오면 그냥 순수 형용사로 전문화된 전문적인 이라고 할 때는 specialized 명사 이렇게 쓰는 거고, 명사 뒤에서 꾸며준 자리에 만약에 specializing 나오면 뒤에 in이 보이면 뭐뭇을 전문으로 하는 앞에 명사 이렇게 해석되면 그냥 specializing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 alternative 관련해서도 정리를 하자면 이 alternative랑 alternate하고 alternation 이게 또 같이 선택지 나왔던 문제도 있으니까 얘들 한꺼번에 다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alternative 하면 얘가 형용사 대안의 또는 대안이 되는, 그리고 얘가 명사도 있어요. 명사일 때 대안, 그리고 대안에 해당되는 명사 alternative는 가산명사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alternate은 품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사로 번갈아 나오다, 그리고 형용사일 때는 번갈아 나오는, 하나 거르는, 그러니까 이 alternate은 형용사일 때 일종의 every other 개념으로 하나 이렇게 건너뛸 때마다 쓰거든. 그래서 우리 alternate weekends라고 하면 weekends가 주말인데 이건 보통 격주 주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alternate weekends라고 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 every other weekend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독해 우리 문제 풀 때 alternate weekends 나오면 아, 격주 주말마다 이렇게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우리 명사일 때는 이게 alternate이 명사도 있는데 이때는 임시 대체 요원 그럴 때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alternation은 명사일 때 교대, 교체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 알아두시고, 자, 계속 이어서 근데 여기 또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severe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오늘은 빈출 어휘들을 많이 정리할 거라고. 자, 우리 severe 얘가 형용사로 극심한 또는 혹독한이란 뜻이 있는데 이 개별 단어 아까 뭐 severe, traffic jam 이렇게 쓰였는데 문장에서, 근데 실제로 토익에서 severe는 날씨 관련된 표현하고 엄청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극심한 날씨, 우리 뭐 weather 또는 weather conditions 앞쪽으로 뭔가 안 좋은 날씨 그런 거 얘기할 때 악천후라고 하잖아요. 그때 악천후 얘기할 때 weather 또는 weather conditions 앞에 severe,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adverse, 그리고 inclement. 사실 이 clement가 온화한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앞에 in 부정격다가 붙으면서 inclement weather 하면 악천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날씨 얘기할 때 unfavorable. 그다음 뭐 우리 뭐 bad weather 또는 weather conditions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토익은 weather 또는 weather conditions 앞에 이 표현들을 많이 쓴다. 알아두시고. 그다음 우리 adverse weather 하면 악천후인데 여기서 이제 adversely 부사 표현으로 우리 또 알아둬야 될 게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다. 즉 악영향을 주다, 끼치다 라고 할 때 adversely affect라는 표현 이렇게도 쓰는데 실제로 우리 affect 앞에 adversely 문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통으로 덩어리로 외우고 시험장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severely 얘도 토익에서도 어떻게 나왔냐, 이 부사 severely는 심하게 라는 표현인데 극심하게, 심하게 얘가 데미지 표현하고 또 함께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severe damage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weather conditions 또는 뭐 traffic jam 이런 표현 말고도. 그래서 우리 또 여기서 응용해서 be severely damaged 하면 심하게 파손되거나 손상 입을 때 또 이렇게 또 쓴다. 그래서 이런 것도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03번 문제는요. 자, 우리 여기 문장 전체를 딱 보니까 접속사가 현재 없고 그 다음에 동사도 없네요. 그럼 여기 빈칸은 무슨 자리? 동사 자리예요. 동사. 그러면 우리 ing A번 탈락시키고, 그 다음 우리 name이란 단어가 명사 이름도 있지만 동사 name이 있어요. 동사 name은 이름 짓다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일자리나 직책이나 어떤 상 이런데 지명, 임명 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동사 자리예요. 자, 동사의 여러 가지 형태 나왔는데 동사 문제 풀 때 아시죠? 동사 문제는 수일치, 능수동시를 종합적으로 만족시켜주는 하나를 골라주는 문제 접근 방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다이닝 아웃의 에디터스 편집자들이 주어로 나왔습니다. 그럼 편집자들이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주어가 복수 형태라면 동사 수일치로 B번 탈락이에요. 그리고 C번하고 D번은 둘 다 능동형 동사인데 하나는 헤드 PP 대가고고 그 다음 하나는 미래시인데 여기는 앞에 다이닝 아웃의 편집자들이 다니엘 호프 씨를
시의 가장 최고의 요리사로서 다가오는 호 이슈 뭐 어떤 뭐 잡지나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다이닝 아웃 그죠? 여기에 다가오는 호에서 이 사람을 바로 이 최고였던 요리사로 지명, 임명, 지정할 것이다 라는 미래시가 필요하죠. 다가오는 호니까 여기는 과거에 지명, 지정, 임명했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미래시의 정답 will name 정답 데이비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사 name의 쓰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동사 name 관련된 문제도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비즈니스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나 상이나 어떤 직책 이런 거에 임명이나 지정이나 지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동사 name도 쓰임을 정리해야 되는데 동사 name은 someone something 구조 이거 사형식 구조로 누군가를 어떤 something에 지명, 임명하다라는 이 구조도 있고 그 다음 우리 name someone 어떤 사람을 to 어떤 something으로 지명 임명하다 이렇게도 쓰고 그리고 name someone 어떤 사람을 as something으로 임명 지명하다 이렇게도 씁니다. 그리고 name은 name someone 어떤 사람이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도록 임명 지명하다 이런 오형식 구조도 있고 그래서 우리 name 자체는 명사 두 개가 나란히 나오는 사형식 구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be named란 수동태 구조 다음에 바로 뒤에 명사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someone 자체가 주어로 나오고 be named 수동태 전환되었을 때 something에 해당된 명사 또 바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문 준비한 거 볼게요. 포스모 프린팅이라는 업체가 was named. 자, 우리 was named가 지정 임명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the best small business죠. 소형 그런 기업들 소기업들 작은 그런 소기업들 중에 최고의 어떤 기업 중 하나로 바로 임명, 지명, 지정되었다라고 해서 여기 동사 수동태 다음에 one of the best small business라는 이 명사구 덩어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왜? name은 someone, something. 뭐 someone 자체가 꼭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어떤 회사 이런 것도 올 수 있거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어쨌든 간에 be named 다음에 또 다른 명사 나올 수 있는 건 name이 명사 두 개를 나란히 취하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지명 임명하다의 appoint 동사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appoint도 appoint 보통 someone A라는 사람을 as B에 해당되는 어떤 포지션에 해당되는 명사 보통 나와서 누군가를 B라는 어떤 직책으로 임명하다. appoint A as B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 as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someone이 주어로 나가고 be appointed 자, be appointed 이렇게 수동태 구조를 쓸 때 as B에 해당되는 포지션에서 as가 생략되면서 포지션에 해당되는 명사가 바로 이렇게 따라 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수동태 구조 다음에도 명사가 바로 따라 나올 수 있다. 이 성질 알아야지만 토익에서 정답이 나왔던 문제도 있는데 바로 볼까요? 자, 여기는 the discussion 논의가 칼튼 제스퍼가 그 논의 디스커션을 이끌 것이다. 뭐 제가 능동구조로 바꿔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칼튼 제스퍼 이 사람을 관계절로 설명하고 있는데 후 이하의 관계절에도 동사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빈칸은 동사를 채울 거예요. 동사 형태 아닌 to appoint랑 being appointed 얘들은 둘 다 탈락되겠습니다. 그리고 A번하고 B번 차이점 잘 보세요. A번은 has been appointed 수동태 그리고 B번은 appointed 능동태인데 딱 뒤에 the chairperson of the planning committee 기획위원회 의장 the chairperson이라는 명사 목적어가 이렇게 또 바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보통 능동태 구조로 그냥 바로 마킹하거든. 근데 여기는 by 이하를 보세요. 이사회에 의해서 기획위원회 의장으로 이 칼튼 우리 제스퍼 이 사람이 이사회에 의해서 임명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임명되는 사람이야? 임명되는 사람이죠. 바이아가 나왔으니까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동태 구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바로 has been appointed인데 여기 has been appointed 수동태 다음에 바로 더 chairperson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건 여기 뭐가 생략되었다? as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왜? appoint A as B에서 as가 생략 가능하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104번. 자, 우리 104번은 어휘 문제로 준비했는데 일단 closely 하면 면밀하게 자세히 그리고 randomly 하면 무작위로 그리고 extremely는 매우 readilly는 손쉽게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자, 우리 재즈 페스티벌이 있고 난 후에 there was a lot of litter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쓰레기가 있었는데 scattered 흩뿌려진 센트럴파크 주변 곳곳에 어떻게 흩어져 있는 그런 쓰레기
근데 여기는 쓰레기 보통 이렇게 이 수거 장소 있잖아요.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있는데 그 보통 페스티벌 있고 나서 막 공원 곳곳에 막 쓰레기가 막 널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랜덤리하게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많은 쓰레기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돼야 되니까 여기 문맥적으로 봤을 때 랜덤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 포인트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C번의 extremely 얘는요,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고 얘는 동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 매우 동사하다, 우리 동사 꾸며준 자리에 나오면 거의 의미적으로 해석은 말이 돼요. 매우 동사다 말은 되는데 extremely 얘는 동사 꾸며준 자리에 절대로 못 씁니다. 동사 꾸며준 자리에 extremely 나오면 제발 하지 마세요.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 도시의 인구의 그로스 성장, 급속한 성장 때문에 로컬, 자 지역 뭐 우리 물 공급 있죠, 워터 서플라이, 물 공급에 대한 어떤 수요가, 여기는 레저부어가 저수지죠. 그 저수지의 현재 용량을 블랭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데, extremely 넣으면 매우 초과하다. 뭔가 말이 돼요, 그죠? 근데 exceed 동사 요거 꾸며준 자리에 이건 못 씁니다. 그리고 eventually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구의 급속한 성장 때문에 저수지의 현재 용량이 있죠. 결국에는 초과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완벽해요. eventually 결국. 그리고 evenly는 고르게, 균등하게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 그리고 exactly 정확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저수지 그 현 용량 있죠. 요거 초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시 extremely는 뭐를 꾸며줄 수 없다? 동사를 수식할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세요. 토익이 엄청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랜덤리 관련해서도 봐야 될 게, 이 랜덤리가 무작위로라고 할 때 쓰는데 보통 우리 무작위 추첨, 네, 선정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 뭐 예를 들면 어떤 비즈니스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뭐 그 위너들을 뭐 무작위로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뽑는 경우 많잖아. 그래서 우리 랜덤리 하면 be randomly selected, 무작위로 선정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서베이 대상자도 뭐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그다음 be randomly chosen. 그다음에 draw 자체가 왜 이끌다, 끌다, 뭔가 attract하고 동의어 문제로도 세븐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그 뜻 말고도 이게 draw가 추첨하다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작위로 추첨되다라고 해서 be randomly drawn 이렇게도 많이 쓰이니까 randomly 요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readily 얘가 손쉽게인데 얘는 readily available을 통으로 외우세요. 손쉽게 이용 가능한, 쉽게 이용 가능한이라고 해서 readily available 이렇게 외우셨다가 여기에 이 형용사 available 채워준 문제, 아니면 available 앞에 부사로 readily 채워준 문제 동시에 대비를 하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10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5번 문제는 문법 문제인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문장 구조를 보니까 prevent 동사, 그 다음에 and 다음에 improves 동사 두 개가 and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 and가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같은 주어를 사용하면서. 그럼 이제 동사 두 개가 and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접속사 없으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동사는 들어갈 수 없는 자리. 자, 근데 여기 resolve 해결하다 동사 얘는 탈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resolution 명사가 들어갔을 때 workplace issue 직장 내 문제점들 하고 이 해결하고 이게 복합 명사를 만드는 건 의미적으로 말이 안 돼. 그다음 우리 resolving 얘는요, ing로 끝났잖아. 그럼 얘는 현재 분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동명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id로 끝났으니까 얘가 과거분사 pp, 과거분사의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 우리 동사의 과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동사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가능성 탈락이고, 과거분사 pp, 그리고 현재분사 동명사인데, 자, 이쯤에서 문두의 ing, ed 형태가 함께 나오는 경우에 문제풀이 방법 말씀드릴게요. 문두의 ing, ed가 함께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항상 동사 수일치를 꼭 확인해 주세요. 동사 수일치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문장 반드시 해석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제가 동사 수일치를 보라고 한 게 여기 동사 단수, and 다음에 단수잖아. 그럼 여기는 주어가 어떤 게 오더라도 뒤에 동사 단수로 연결되려면 여기 분사 ing, pp가 들어가서 요거 뒤에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직장 내 문제점 이게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issue 얘가 주어가 된다면
복합명사 모든 문법 성질은 뒷명사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 뒤에가 주어가 복수면 동사 prevent랑 그 다음에 improves 수일치가 안 맞거든. 그럼 여기는 workplace issues 이게 주어로 쓰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분사로서의 가능성은 다 탈락됩니다. 그러면 여기 데이비드는 과거분사도 안 되고 동사가고도 안 되니까 이는 완전 탈락시키면 되겠고, 하나 남은 가능성이 동명사 주어입니다. 근데 아시죠? 동명사는 또다시 뒤에 목적을 취할 수 있어서 직장 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야. 그리고 동명사 주어는 뒤에 동사를 단수 형태를 써줍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직장 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빠르게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직원 생산성을 개선시킨다. 내용까지 완벽해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 동명사로 C번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지금 같은 패턴인데, 자, attempt 명사 앞에 빈칸이 지금 나왔는데, 근데 여기는 제가 항상 문두의 ing 뭐 ed가 같이 나온 문제는 동사 수일치를 꼭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부정사 얘가 들어간다? 그럼 얘가 주어로 쓰인다? 부정사 주어는 아시죠? 부정사 주어는 뒤에 동사 단수가 와야 되는데 여기 동사가 have been, 요게 동사 복수로 나왔으니까 얘는 어차피 탈락이에요. 그리고 명사 repetition, 반복하고 attempt, 이게 복합명사를 만들기는 안 되고, 결국은 잘 보세요. 이게 동명사 주어로 쓰인다. repeating. 그럼 뒤에 동사 has가 와야 되니까 얘는 동명사 아닌 거야. 그럼 분사. 그죠? 그리고 repeated에도 결국은 여기는 문장 전체 접속사 없고, 그리고 동사가 have been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 동사 자리도 아니거든. 그럼 여기는 repeated는 과거분사 pp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는 현재분사 ing. 자, 그러면 ing, pp 이 분사들이 여기 attempt를 꾸며주고 attempt가 주어면 이 attempt 주어일 때 동사 복수 have been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 그리고 시도가 have been unsuccessful, 성공적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내용 완벽하거든. 그럼 여기는 시도를 꾸며줄 때 분사 ing, pp 꾸며줄 때 시도는 반복하답니까? 반복되답니까? 반복되다. 그래서 반복된 시도가 바로 리키 이 새는 그런 포시 수도꼭지를 고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반복적인 시도가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런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도는 반복되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러우니까 여기서는 바로 repeated 과거분사 pp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데이빗. 자, 이런 패턴의 문제도 하나의 패턴이기 때문에 유형이에요. 그래서 내용 새롭게 쓰면서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확실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이어서 106번 넘어갈게요. 106번 문제는 그냥 짧게 갑시다. 여러분들 숫자 100 숫자 앞에서 그냥 뭐 nearer, nearing, nearest, 뭐 nearly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냥 숫자 앞에서 거의 대략이라고 할 때는 뭘 쓴다? nearly를 씁니다. 그냥 바로 정답 데이비드. 그리고 얘가 숫자 앞에서 이게 사용되면 거의 대략. 그래서 여기는 The Award Winning Film, 수상작인 그 영화 스톤 크리크가 be based on 하면 어디에 기초 토대를 두다라고 할 때 쓰는데, historical incident, 역사적 사건에 기초 토대를 하고 있어요. 대략 100년 전으로부터의 역사적 사건. 그래서 우리 대략 거의에 해당되는 nearly 정답. 그리고 이쯤에서 nearly 출제 포인트 쭉 알려드릴게요. 얘도 엄청 시험에 잘 나오는데 nearly 하면 보통 거의 모든 이라고 해서 all 또는 every 앞에 nearly 씁니다. 거의 모든. 그리고 여러분들 숫자 앞에서 대략을 얘기할 때 nearly, 그 다음에 approximately, 그 다음에 우리 about 또는 around, 그 다음에 roughly도 최근에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뭐 almost도 쓸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nearly 하면 형용사 부사의 원급을 꾸며주는 표현으로 as 형용사 또는 부사 as 있죠. 원급 동등 비교 as 구문. 이 as 구문 있잖아요. 이 as 구문 앞에서 뭐뭐만큼 그만큼 거의 형용사 또는 부사하게, 형용사 또는 부사하게 이렇게 해서 nearly 채워준 문제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as 구문 앞에 almost 역시 쓸 수 있고, 그 다음 뭐뭐만큼 그만큼 꼭 뭐뭐하다라고 해서 just as 구문 앞에 just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nearly 하면 또 기출 표현들을 쭉 보면 거의 동일한 nearly identical, 그리고 거의 완료되었다 nearly complete, 그 다음에 nearly impossible 거의 불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출제했으니까 이 nearly는 요걸 기출 포인트로 해서 쫙 다 정리하고 시험 나가면 이 중에 거의 하나 걸릴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TI 모터스가 생산한 최신 그 모델이 뒤로 가서 스몰 하우스, 작은 집만큼이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as 구문 앞에 이런 거 쫙 깔려 있잖아. 1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as 동등 비교 구문 앞에 강조 표현으로 nearly as 구문 이렇게 쓰니까 그 정답은 뭐로? C로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07번 넘어갈게요. 107번은 선택지를 쭉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접속사들로 구성된 문제인데 접속사 의미를 파악하도록 할게요. thought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리고 until은 뭐뭐까지, 그리고 now that은 자 이제 뭐뭐이므로 보통 이유를 제시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only if는 오직 뭐뭐하는 경우에만 이라고 할 때 쓰는데, 잘 보세요. 그 타운에 대한 어떤 관심이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는 그 이후로 리딩 주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행선지,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관심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이후로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 행선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반대된 내용을 이어줄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though죠. 그래서 정답은 A번. 의미를 통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추가 포인트로 여기 어고랑 since의 어떤 부사적 쓰임 C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고는 여기 보니까 시제가 did not exist 과거 시제고, since는 현재 완료가 쓰였네. 네, 부사로서의 우리 어고 전에는 과거 시랑 함께 씁니다. 그리고 since가 접속사 전사 말고도 부사 기능이 있는데 부사 기능의 since는 그 이후로 란 뜻으로 얘가 현재 완료 시랑 또 함께 사용된다.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준비한 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즈함 씨가 파리스, 파리로 블랭크하게 가본 적이 있을지라도 이번이 그 거기서의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은 그녀의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자 볼게요. 어고는 전에란 뜻의 부사 표현으로, 얘가 또 어고는 또 단독 사용이 또 안 되는 게 또 특징이야. a long time ago나 2 years ago 이런 식으로 시간 표현하고 보통 함께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제 자체가 여기가 현재 완료가 쓰였거든. 어고는 과거시랑 함께 쓰니까 전에 파리에 가본 적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이 되더라도 얘는 버리면 돼요. 그때 파리로 가본 적이 있었을지라도 이것도 뭔가 말이 이상하고 되는 그때. 그리고 이 once는 부사일 때 한 번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사일 때 once는 한 번 또는 한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파리에 가본 적이 있었을지라도 컨퍼런스 참석하는 것은 그녀의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이건 완벽해요. 그리고 곧 파리에 가본 적이 있었을지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정답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once가 맞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고는 시제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랑 함께 결합해서 사용된다. 그리고 보통 단독 사용되기보다는 시간표현과 함께 사용된다. 자, 계속 이어서 tourist 관련된 복합 명사 빈줄 표현은 어떤 게 있냐면, the tourist 다음에 명사를 채워준 문제 나오면 둘 중 하나예요. destination 또는 attraction. 자, 우리 tourist attraction이 훨씬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 the popular tourist location, 그런 개념으로 the tourist attraction, 즉 attraction이 매력이란 뜻도 있지만 명소란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관광객들이 찾는 행선지 the tourist destination. 그러니까 전기토익의 tourist 다음에 destination 채워줬던 문제도 있었고 attraction 채워준 문제도 있는데, 물론 빈도는 attraction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리딩 얘가 형용사, 순수 형용사로 선두의 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로 얘도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어쨌든 명사피스 꾸며준 자리 리딩 얘도 되게 잘 나오는데, 특히 왜 선도회사 이런 것들 많이 쓰기 때문에 회사 쪽 관련된 표현들 있잖아요. 가장 쉬운 표현은 뭐 리딩 컴퍼니 이런 게 될 텐데, 그거 말고도 뭐 리딩 공급업체 프로바이더 또는 뭐 서플라이어 또는 유통업체 리딩 디스트리뷰터, 그 다음 우리 제조사 리딩 매니팩처러,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즉 회사 쪽 그런 표현들하고 함께 많이 사용된다. 자, 계속 이어서 또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파크가 가장 많이 방문이 이루어지는 관광객 블랭크다. 그 도시에서 여러분들 여기 연간으로 따져도 수백만 방문객들을 드로잉 이끌면서 이끄는 그런 그 도시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 tourist 다음에 그냥 바로 정답 attraction 하면 돼요. 정답 데이빗. 됐나요? 네. 계속 이어서 10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108번 문제는 비동사는 뒤에 뭐가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보호는 명사 또는 형용사 이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 동사 accomplish 그리고 accomplish 얘는 탈락되고 그리고 남은 두 개는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accomplishable 얘는 성취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성취 가능한 이라고 할 때 쓰고 그러니까 성취 가능한 여기 사람이 성취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뭐 성취 가능한 어떤 목표 있잖아. goal 그죠? 또는 성취 가능한 어떤 일, 업무, 태스크 이런 표현들하고 보통 많이 사용돼요. accomplished 하면 이게 성취된이라고 하면 안 돼. 얘는 ed로 끝났지만 얘도 영영사전 보시면 순수 adjective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뜻이 뭐냐? 뛰어난, 우수한. 네, 사람의 어떤 실력이 뛰어난, 우수한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는 미스터 리란 사람이 같은 프로그램을 끝마쳤던 다른 졸업생들보다도 경제학 분야에서 미스터 리는 더 뛰어나고 우수하다라는 내용으로 사람이 성취 가능한 이건 아니고 정답은 accomplished, 데이비드. 그리고 이쯤에서 ed 형태로 끝나는 순수 형용사, 빈줄 순수 형용사 몇 개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accomplished 하면 뛰어난, 우수한, 성취된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우리 celebrated 얘도 영영사전 데피니션 자체가 famous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기념 축하된 이라고 하지 마시고 유명한. 그리고 distinguished 얘도 유명한 또는 성공한. 이렇게 단어를 외워주세요. 알겠죠? 자주 나오니까 꼭 암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 포인트로 여기 graduate 관련된 거 봐드리도록 할게요. graduate 하면 얘가 일단 동사일 때 보통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우리 영어로 작성한다 그러면 어디 대학 출신 이런 것들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뭐 I graduated from 무슨 대학 그죠?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graduate 다음에 in도 써서 그죠? 어떤 부분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그 부분 공부해서 졸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graduate이 동사일 때 졸업하다 그리고 학위를 받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때 자동사고 주로 여기에 대해 from 또는 in하고 많이 씁니다. 근데 이 graduate이 주어 입장에서 졸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어떤 대학이 주어로 나와서 graduated 이렇게 능동태 구조 써서 뒤에 목적을 취하잖아. 얘가 타동사도 있거든. graduate는 타동사예로 학위를 수여하다, 졸업시키다 이런 쓰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 주어로 나와서 graduated 이렇게 하게 되면 학위를 수여하거나 아니면 졸업시키다 라고 해서 얘가 타동사 쓰임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graduate는 졸업하다. 어떤 사람이 졸업할 때는 보통 자동사로 뒤에 from 또는 in하고 함께 쓰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 주어로 쓰여서 graduate 하게 되면 이건 졸업시키다, 학위를 수여하다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우리 graduate이 명사도 있어요. 명사일 때는 졸업생 그리고 졸업생인 명사는 가산명사라는 거. 그러니까 graduate이 동사만 알고 있으면 또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는 형용사 recent에 꾸민받은 빈칸은 무슨 자리? 명사 자리. 딱 슬쩍 보니까 graduate를 동사만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여기 명사 자리니까 graduation 이걸 바로 마킹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graduate이 동사 말고도 품사 뭐가 있다? 명사. 명사일 때 뜻이 뭐라고? 졸업생. 그죠? 졸업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graduation 얘는 뭐겠어요? 졸업. 근데 여기는 최근 졸업생들이 바로 전문 분야에서 일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여기는 커리어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 분야의 어떤 일을 최근 졸업생들이 일을 찾다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졸업이 일을 찾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졸업생들, 정답은 C. 그리고 graduate이 명사일 때는 졸업생, 당연히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관사가 없다면 여기는 복수 형태를 처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graduate, 정답 C.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패션 업계에서 수년간 일을 하고 난 후에 미지송이 결정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경영학이에요. 경영학에서 디그리 학위를 동사하기로 결정 내렸다. 근데 graduate은 이렇게 타동사일 때는 제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graduate은 학위를 수여하다, 네, 졸업시키다 라고 할 때 쓰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학위를 졸업시키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여기 graduate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pursue하면 타동사로 추구하다. 어떤 학위를 추구하다. 그럴 때 우리 또 많이 쓰거든. pursue a degree 되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정답은 B. recruit는 채용하다. support는 지원 지지하다. 말이 안 됩니다. 네, pursue 정답 B. 계속 이어서 109번 넘어갈게요. 자, 우리 109번은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strong 하면 강한, 그리고 sufficient 충분한, various는 다양한, 그리고 constant 얘는 끊임없는 이라고 할 때 쓰는데 그 연애실에 banquet 홀의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이 좌석수가 점심 식사에 모든 참석자들을 accommodate 수용할 만큼 형용사다. 수용하기에 형용사다 라고 할 때 여기는 sufficient가 충분한 이라는 의미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sufficient가 be sufficient 투부정사 이렇게 또 쓰거든. 정답 B. 자, 계속해서 추가 포인트들 보도록 할게요. 이 sufficient의 쓰임을 보도록 할게요. sufficient는 형용사 충분한 이란 뜻으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기능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충분한 시간, sufficient time, 그 다음 충분한 자금 돈, sufficient funding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 우리 비동사 다음에 사용될 때는 be sufficient 방금처럼 to accommodate 투부정사를 함께 쓰기도 하고 그 다음 for 명사 형태로 쓰기도 해요. 그 명사에 충분하다. be sufficient for 명사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정기토익에 sufficient랑 capable 조합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sufficient랑 다른 형용사들 조합인데 sufficient랑 capable 조합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 또 많이 틀렸으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건축가가 아키텍트가 대절 이하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바로 60평방미터를 리셉션 우리 공간을 위해서 60평방미터를 할당하는 것이 고객들의 니즈에 형용사 할 거라고. 자, 우리 sufficient 충분할 거라고. 여기 60평방미터를 할당하는 것은 고객들 니즈에 충분할 것이다. 정답 sufficient입니다. 그 다음 우리 capable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be capable 얘는 또 쓰임 자체가 중요한 게 be capable of ing예요. 얘는 be capable of ing예요. 그러니까 얘는 of ing 형태를 쓴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constructive 얘는 건설적인, superior 보다 우수한, 나은, 보통 be superior to 뭐뭐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various 관련된 출제 포인트는 various는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서 수식해요.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명사라고 해서 various 다음에 명사 꾸며준 자리에 보통 쓰인다. 그리고 보통 얘는 가산 복수 명사. 그러니까 various의 영역사전 definition 자체가 more than a few거든요. 이미 여러 개야. 다양한. more than a few. 그래서 얘는 가산 복수 명사 앞에 꾸며준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그 커스터머 서포트 요거 있잖아요. 고객 지원 부서 이런 것들을 아웃소싱 하는 것은 그 제3자 프로바이더한테 이렇게 아웃소싱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품질 요거를 개선시키고 비용을 줄이는 어떤 해결책이 될까? 근데 여기는 various 다양한에 얘는요 앞에 어랑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얘는 하나의 어랑 쓰지 않고 다양한 얘는 그 뒤에 가산 복수 명사를 꾸며줘요. 가산 복수 명사. 그래서 우리 다양한 해결책이라고 말이 되더라도 얘는 탈락. 그리고 sensible 얘가 뜻이 뭐냐면 얘가 영영사전 definition이 reasonable and practical이에요. reasonable and practical. 그래서 얘는 뭔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해결책이다. 완벽합니다. 정답 B예요. 그리고 willing 얘는 기꺼이 뭐뭐 하는 또는 자발적인. 그래서 우리 자발적인 뭐 willing volunteers 또는 helpers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보통 be willing to 부정사 뭐뭐 기꺼이 뭐뭐하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talented 얘는 재능 있는 얘는 뒤에 꾸밈받는 게 사람 표현이 필요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여기는 바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적절한 그런 어떤 그런 실용적인 해결책. 정답 B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10번 넘어갈게요. 110번 문제는 햄튼 파크 페어의 롤러코스터가 not only blank to ride on 타기에. 자, 우리 비동사 다음에 여기 thrill thrill 자체는요 그 동사 그 다음에 명사가 있는데 동사는 여기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들어갈 수 없고 명사일 때에는 그 황홀감 그죠 막 스릴감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스릴러 얘도 명사인데 명사 스릴러는 보통 책이나 연극이나 영화 어떤 그런 거 있죠.
스릴러물 그럴 때 쓰는 건데 여기 비동사 다음에 여기 명사가 나올 땐 주어랑 이꼴 성립돼야 되는데 롤러코스터랑 스릴러가 이꼴 성립 안 됩니다. 안 돼요. 얘는 보통 책이나 연극, 영화의 어떤 스릴러물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스릴 자체가 명사일 때 황홀감, 롤러코스터랑 이게 이꼴 성립 안 되거든. 그러면 A번하고 B번 둘 다 탈락이야. 그리고 부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정답은 C번의 스릴링 얘가 형용사입니다. 그죠? 스릴감을 주는 그죠? 그래서 우리 롤러코스터가 우리 항홀감을 주고 그죠? 네, 아주 스릴감을 준다 그런 내용으로 여기는 정답 C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스릴링 요거 하나 나왔는데 사실 비동사 다음에 스릴링 그 다음에 스릴드 ED가 함께 나오는 문제들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얘가 스릴 동사가 감정 동사예요. 감정 동사. 그래서 우리 감정 동사의 분사 처리할 때는 여기 ing랑 그 다음에 ed가 함께 나올 때 감정 동사 분사 문제 풀이 방법은 꾸밈받는 명사 혹은 주어가 감정을 느끼면 edpp 형태로 감정의 원일 때는 ing 형태를 쓴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기토익에 최근에도 우리 스릴링 그 다음에 스릴드 함께 나왔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롤러코스터가 스릴감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ing 이렇게 가야 돼요. 만약에 ed가 같이 나와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주로 나왔다 그럼 그 사람들은 스릴감을 느끼는 거니까 과거분사 edpp로 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ing랑 ed가 함께 나온 문제도 대비를 하자. 토익은 그렇게도 반복 출제를 했었으니까. 자, 다시 감정동사는 꾸밈받는 명사 또는 주어가 감정을 느껴야 edpp로 원인일 때는 ing인데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CY 리조트는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로? 그 뒤에 스노클링, 그 다음에 비치 발리볼, 그 다음에 그리고 저녁 어떤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과 같은 그런 활동들, 액티비티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할 때 여기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amuse, amuse 얘들은 탈락되고 amusing, amused 나왔는데 amuse가 즐겁게 하다 이게 감정동사거든. 그럼 여기도 꾸밈받는 명사가 이런 감정의 원인일 때는 ing고 감정을 느끼면 edpp인데 activities 이런 것들은 amuse 즐거운 감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ing로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B. 됐나요? 네.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근데 여기는 여기 대절에 셀즈팀 주어 exceeded 동사 그리고 쭉 가서 콤마 다음에 또 congratulated 동사 그리고 여기 대시 하나 있으면 접속 기능의 that 그리고 동사는 이미 두 개 나왔고 그럼 여기 다른 데 접속사 없는 상태에서 동사는 못 들어갑니다. surprise는 명사 또는 동사 여기 못 들어가요. 그리고 데이비드 역시 치우고 그렇다면 ing pp로 문장을 시작한다. 그럼 여기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는데 분사도 마찬가지요. surprising, surprised 요것도 surprise가 놀라게 하다라는 감정동사니까 결국 이것도 의미적 주어 이게 감정을 느끼냐 원인이냐 이걸 따져보는데 분사의 그 의미적 주어는 그 뒤에 나온 주어랑 똑같은 주어가 생략된 거니까 여기는 마케팅 디렉터가 결국 이 문장 우리 surprising, surprised의 의미적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케팅 디렉터는 놀라운 감정, 놀라게 되답니까? 아니면 그 감정의 원인이 됩니까? 이건 그 놀라게 되는 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는 surprised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절 이하 영업팀이 그들의 분기 목표를 초과했다는 것에 놀란 그런 마케팅 디렉터가 그들의 성취에 대해서 축하했다라는 내용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surprised 정답 C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문제 패턴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111번 갑니다. 111번 문제는요. 골이라는 명사를 꾸며준 앞에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자, 우리 sincere 얘는 진정한 진심 어린 그리고 B번의 initial 얘는 처음의 초기의 그리고 impending 하면 임박한 또는 곧 닥칠 그리고 데이비드 사로는 철저함 그리고 물론 얘는 조금 더 쓰임을 자세하게 좀 이따 봐드릴 건데 어쨌든 여기는 블랭크 목표에 도달하고 난 후에 차리티 그 자선단체가 올해는 5만 달러를 모아 더 모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 처음 최초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걸 달성하고 난 후에 거기에 도달하고 난 후에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모금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initial 얘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B. 자, 그 다음에 빈출 형용사 출제 경향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sincere 하면 진정한 진심 어린, 얘는 보통 감사나 사과 이런 표현들하고 함께 많이 씁니다. 진심 어린 진정한 감사 또는 사과. 그래서 우리 뭐 sincere, thanks나 apologies 이런 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자면 우리 동사 꾸며주는 부사 자리에 sincerely 얘가 thank 동사랑 또 함께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for 이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진심 어린 진정한 이 표현은 감사나 또는 사과 표현하고 주로 함께 많이 쓴다. 그리고 impending 얘도 정리를 해야 돼요. 10번 impending은 임박한 또는 곧 닥칠. 그러니까 임박한 곧 닥칠. 그리고 또 비교할 단어가 pendi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pending 자체가 형용사로 임박한 미결정의, 그죠? 임박한이란 뜻도 있고 얘는 미결정의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pending은 전치사도 있는데, 전치사 할 때는 뭐뭐가 있을 때까지 또는 뭐뭇을 기다리는 동안의 쓰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뭐가 있을 때까지 또는 뭐뭇을 기다리는 동안. 잘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thorough 하면 얘가 철저한, 그 다음에 빈틈없는, 그 다음에 완전한 그런 뜻이 있는데, 주로 쓰는 표현들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 뭐 검사나 검토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설명. 그래서 우리 여기는 thorough analysis, inspection, review, examination, investigation 또는 explanation 이런 표현들하고 함께 많이 씁니다. 그리고 빈틈없는, 그러니까 뭐 완벽히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 thorough knowledge 또는 understanding, 그리고 왜 전면 개정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thorough revision, 바로 이런 식으로 완전한 어떤 수정, 개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쓰니까 함께 쓰는 요 명사들 표현들하고 덩어리로 같이 정리하면 되게 좋습니다. 특히나 thorough 하면 어떤 검사나 조사, 검토 이런 표현들하고 특히 토익의 빈도가 높다라는 것도 팁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그 블랭크 오더의 주문에 상태에 어떤 변경이라도 있게 되면 고객은 통지된다. 그런 내용인데, dependent 얘는 의존하는, 의존하는 이라고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representative 얘는 뭐 대표하는, 보여주는, 그리고 pending하고, pending 하면 제가 아까 잘 알려드렸잖아요. pending은 임박한 또는 미결정의, 그죠? 임박한, 미결정의. 그리고 형용사 할 때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전치사 할 때 뭐뭐가 있을 때까지 뭐뭇을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알려드렸고, practical 실용적인 또는 실체적인 이라고 할 때 쓰는데, 여기는 곧 있을 임박한 주문에 어떤 변경 이게 있게 되면 고객은 통지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곧 있을 임박한 그런 어떤 주문의 변경, 주문 상태에 어떤 변경이 있게 되면, 그죠? 고객이 통지된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 C번 impending 또는 pending, 곧 있을 임박한, 둘 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2번 넘어갈게요. 112번 문제는 언어도 한정사 꾸밈받는 여기 빈칸 명사 자리입니다. 우리 accountable 얘가 해명 책임 있는 형용사인데 어쨌든 얘는 탈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명사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는 의미를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account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계좌, 계정, 그 다음에 얘가 고객 또는 거래처 뜻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야기 또는 설명이란 뜻도 토익에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account 하면 고려란 뜻도 있는데, account 관련된 또 표현 있죠. 표현도 조금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take account of a something 하면 a를 고려하다 뜻인데, 우리 고려하다라고 할 때 take a something into account 이렇게 됐습니다. a를 고려하다. 여기에 account를 채워준 문제 대비하시고, 그리고 of no account, of little account 하면 not important예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표현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account 채워준 문제 나오면 헉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표현으로 미리 외우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그리고 on account of 얘가 5월달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얘가 뭐뭐 때문에 접전 구별 문제로 전사 들어갈 자리에 on account of가 나왔었는데 얘가 전사구로 뭐뭐 때문에. 그리고 on account 하면 근데 얘는 전치사구예요. on account of는 전치사구입니다. 뭐뭐 때문에. 그리고 on account 하면 전치사 on이 account 명사를 취해서 얘는 부사구로서 뜻이 두 가지입니다. 신용거래로 또는 뭐 외상으로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용거래로 또는 뭐 외상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accountant 하면 얘는 회계사, 그리고 accounting 얘는 회계 업무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회사가 고용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뒤에 도와줄 미스터 우리 어떤 사람이 헤비 워크로드니까 과중한 업무량 이걸 처리를 하는 것을 도와줄
그 결국 고용할 때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회계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빈칸은 회계사라는 의미가 필요하니까 accountant 정답 데이빗. 자, 계속 이어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존 스미스 씨의 블랭크가 그 뒤에 성공한 기업가들의 삶에 대한 블랭크가 읽기에 fascinating, 매력적이다. 여러분들 여기는 디렉토리즈 하면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가 들어간 어떤 명부, 그죠? 디렉토리즈 얘는 명부예요, 명부. 자, 명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는 제가 아까 계좌, 계정, 그 다음에 고객 또는 거래처, 그 다음에 뜻이 뭐가 있다고? 이야기 또는 설명이란 뜻이 있다고, 그죠? 고려란 뜻도 있었고, 컨트랙트는 계약, 그 다음에 리스폰스는 답변 또는 응답, 그죠? 여기는 어떤 성공한 기업가들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이 존 스미스 씨가 쓴 그 이야기가 읽기에 매력적이다 라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니까 정답은 account. 어카운트를 이야기라는 뜻으로도 토익에 출제한 적이 있다고요. 자, 계속 이어서 113번 갑시다. 113번 문제는 폴 여론조사가 대절 이하를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했던 내용이 5명의 레지던트 주민들마다 out of every 5 residents one resident시 한 명의 주민은 그 뒤에 자전거 우리 요거 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도시의 플랜 계획에 블랭크하다. 근데 우리 비동사 다음에 역시 빈칸 나왔는데 support 하면 이게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데 바로 여기 밑에 support 주체 포인트 바로 볼게요. 동사 support 하면 지원하다, 지지하다. 얘가 타동사예요. 그리고 지원하다, 지지하다 표현은 타동사 support가 목적을 취하는 경우로도 쓰기도 하지만 be supportive of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원, 지지하다, be supportive of 이렇게 써요. 네. 자, 그럼 여기는 그리고 또 명사 support는 지원, 도움일 때 불가산 명사고 그리고 support가 명사일 때는 부목, 버팀대라는 뜻도 있는데 이때는 가산 명사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요 정도 이 support 단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먼저 본 건데 어쨌든 비동사 다음에 여기 명사가 올 때는 앞에 주어랑 이꼴 성립돼야 되는데 대절의 주어가 원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5명의 주민들 중에서 one resident, 한 명의 주민 이거랑 support가 여기 비동사 다음에 불가산 명사로 쓰일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불가산일 때는 지원, 지지 한 명의 주민하고 우리 지원, 지지랑 이꼴 성립 안 되니까 이건 안 된다고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supporters 지원 지지자들 우리 지원 지지자 우리 supporter 얘가 지지자 후원자 가산명사인데 그러면 한 명의 어떤 이 주민하고 supporters랑은 또 이건 이꼴 성립 안 되는 거야, 그죠? 지원자들 지지자들 안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문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over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수동태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be supported는 지원 지지 받는 건데 be supported 다음에 over가 아니에요. 얘는 by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지원 지지되다 라고 할 땐 be supported by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support 지원 지지하다 타동사 표현하고 똑같은 게 be supportive of를 쓴다고. 그 여기는 한 명의 5명의 주민들 중에서 주민들은 자전거 우리 도로를 건설하는 도시의 계획에 대해서 지원 지지하다 라고 해서 be supportive of 정답 데이비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upport 대신에 be supportive of 이렇게 쓰잖아.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 공부를 해야 될 게 represent가 있는데 얘가 대표하다인데 대표하다 represent에도 be representative of 이렇게 또 쓰면 같은 내용이에요. 대표하다 또는 보여주다 이럴 때. 자, 그다음 우리 명사 support랑 supporter 구별은 제가 좀 전에 봐드렸는데 다시 한번 support는 명사일 때 이게 지원 지지일 때는 불가산이고 부목이나 버팀대 그럴 때는 또 가산이에요. 그래서 support는 지원자, 후원자 얘는 사람이니까 가산 명사고 이거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2문제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 근데 여기는 그 박애주의자들로부터의 관대한 그런 공개적인 명사가 없었더라면 그 자선단체는 뒤로 가서 바로 fundraising goals라고 해서 기금 마련 어떤 목표 이거를 달성할 수 없었을 텐데 자 결국 여기는 퍼블릭 고민받는 여기 명사 자리예요. 여기 명사 순수 명사에 A번 ing는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support랑 supporters 그 다음 support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박애주의자들로부터의 관대하고 후한 그런 공개적인
지원 이런 뭐 예를 들면 경제적 또는 금융 어떤 그런 이 지원 이런 것도 우리 서포트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원 지지라는 의미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지원이 없었더라면 바로 여기는 그 펀드레이징 골스 목표 이걸 달성할 수 없었을 텐데 요건데 그러면 서포터스 얘는 치우고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지원 지지의 서포트를 놓고 봤을 때 서포트는 명사일 때 근데 여기 앞을 보시면 관사가 없잖아. 그럼 여기는 가산일 때 복수 그리고 불가산으로 볼 수 있는데 서포트가 명사일 때 가산일 때는 부목 또는 버팀대의 뜻이고 불가산일 때 지원 지시라고 했는데 서포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죠? 서포트 이렇게 복수로 들어가면 이건 가산 형태잖아. 그럼 부목 버팀대는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우리 관대한 후한 그런 공개적인 지원 지지 이게 없었더라면 지원 지지에 해당되는 바로 서포트 불가산 명사가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데이빗.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문제는 분기 보고서는 회사의 파이낸셜 퍼포먼스 재정적 어떤 그런 성과 이거를 자 빈칸하다. 근데 be represented 얘도 마찬가지야. be represented 얘는 of가 아니라 by로 연결되니까 땡이에요. 그리고 representing 얘도 represent가 대표하다 또는 보여주다. 그럼 결국 be-ing 이거는 능동구조니까 뒤에 또 무언가를 보여주고 또는 대표하거나 그럴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목적어 필요하고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얘는 대의권 뭐 그럴 때 쓰는 건데 말도 안 되고 represent 대표하다 보여주다 라고 할 때 똑같은 표현으로 be representative of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여기는 회사의 재정적 어떤 그런 성과 이런 거를 분기 보고서가 보여주다 라는 내용으로 represent랑 똑같은 표현으로 be representative of 이렇게 또 써줍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데이빗. 자, 계속 이어서 114번 가볼게요. 114번은 부사 어휘 문제인데 rains라는 동사를 꾸며준 자리에 자, rarely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2023년 상반기에만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3월달도 나오고 5월달도 나왔는데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그리고 recently는 최근에 그리고 significantly 얘는 상당히 그리고 practically 얘가 사실상 또는 실제로 할 때 쓰는데 자, 우리 although는 아까 do 문제처럼 반대되는 내용 두 개를 이어줄 때 쓴단 말이야. 자, 여기는 애리조나 지역에 비가 어떻게 내릴지라도 내리지만 그 뒤에 큰 홍수로 인한 엄청난 데미지 피해 손상 이걸로 그 지역이 이런 피해를 겪었다 이건데 근데 여기는 분명히 although의 의미를 살리려면 뒤에가 메이저 플러드로 큰 피해를 겪었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는 올드 의미를 살리려면 애리조나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지만 큰 홍수로 인해서 바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런 내용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rains의 부정적 의미를 만들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rarely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rarely 얘가 부정어인데 자, 우리 rarely, hardly, scarcely, seldom 출제 포인트 한꺼번에 같이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들은 부정 의미로 좀처럼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동사랑 함께 써서 동사 뭐 예를 들면 뭐 일반 동사 이렇게 앞에 이렇게 쓰여서 좀처럼 거의 동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의미적으로 푸는 어휘 문제가 또 많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 얘들 빈도부사에 속하는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를 만드는 부정어들인데 얘들은 전부 다 빈도부사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쓰인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도 rains란 일반 동사 앞에 사용된 문장 구조. 그리고 얘가 문두에 나올 때는 부정어 문두 뒤에는 어떻게 도치가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hardly는 또 출제 패턴 중에서 얘가 hardly ever랑 함께 많이 또 쓰고 hardly any 거의 어떤 뭐뭐도 아니다 없다 라고 할 때 any 표현하고 ever랑 또 함께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그러니까 이건 실제 제가 정기토익 시험 보고 데이터에서 뽑아낸 거니까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패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문제 좀 연습 좀 할게요. 1번 문제 보세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뒤에 have, we, had 라고 해서 동사조가 도치가 되었잖아. 문두에서 바로 뒤에 도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건 여기 딱 봐도 바로 부정어에 해당되는 셀덤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셀덤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내용도 딱 보면 얘들 such A as B 여기 원은 대명사니까 일종의 opportunity 요걸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그 기회만큼 비즈니스를 확장하는데 그렇게 유망한 기회가 거의 우리는 가지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거의 가지지 않았었다라는 내용의 부정 의미로 뒤에 도치 구조를 이끄는 정답 몇 번? 3번 셀덤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부사 어휘 문제로 closely 하면 면밀하게 자세히, normally 보통, openly 하면 터놓고 솔직하게 터놓고, 그죠? 솔직하게 터놓고. 그리고 hardly는 거의 뭐하지 않다 이건데, 제가 좀 전에 hardly ever, hardly any랑 함께 많이 쓴다고 했잖아. 거기 러시아워 시간 동안에 바로 여기 서브웨이카, 그 지하철 차량 우리에서 to move around, 이동할 거의 어떤 공간도 없다. 그죠? hardly가 부정 의미를 만드니까 거의 어떤 공간도 없다. 그런 내용이 지금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 any 앞에 hardly 함께 많이 쓴다는 걸 공부하고 시험장 가신 분들은 any 앞에 hardly ever, 뜻도 맞네? 기분 좋게 바로 마킹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쵸? 네. 자, 계속 이어서 115번 보도록 할게요. 115번 문제는 who랑 where하고 they, with는 조금 전치사로 특별한 조합인데, 어쨌든 대명사랑 관계 대명사 구별 문제도 토익에 너무 좋아하고 거의 매달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명사랑 관계 대명사 차이점은 대명사는 접속사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과절을 이어준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절과절을 직접 이어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대명사랑 관계 대명사 조합 문제를 만나면 항상 여러분들은 접속사 기능이 있고 없고 이걸 포인트로 접근해야 되니까 동사의 개수를 항상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여기는 앞에 보니까 어떤 회사가 나오고 offers 동사,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또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동사 총 2개니까 여기는 접속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니까 대명사 대의는 버리는 거야. 그리고 전치사 바로 뒤에 동사 원형도 올 수 없고, who랑 where 차이점은 앞에 employees 선행사가 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는, 그럼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들어갈 자리. 여러분들 where는 앞에 장소 선행사가 따라 붙고, 그리고 얘가 관계 부사 기능이 있어요. 관계 부사는 뒤에 절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 who는 앞에 선행사가 사람, 그리고 주격 관계 대명사 who는 뒤에 주어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절, 이렇게 오는 게 특징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가 비어있고 앞에 선행사 employees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대명사로 who가 정답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자, 이쯤에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와 격을 또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정기토익 거의 매달 나오는 건데, 관계대명사 who는 선행사 사람,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그 뒤에 주어가 비어있는, 그리고 whom은 선행사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얘는 격은 목적격, 뒤에 목적어 비어있는, 그 다음에 우리 who는 선행사 사람 사물 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소유격으로 뒤에 명사를 꾸며주고, 네, 그 다음에 꾸민 만든 명사부터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리고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 사람 사물 모두 가능, 그리고 주격 목적격 모두 가능해서 뒤에 주어가 비어있던 아니면 목적어 비어있던 둘 중 하나는 비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절 내부에 주어가 없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절 내부에 목적 없는 경우고, 소유격은 관계대명사 뒤에 꾸밈받는 명사가 오고 그 꾸밈받는 명사부터는 관계절 내부는 완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합시다. 자, 계속 이어서 문제 하나 준비한 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일단 customers 선행사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객들 선행사 사람이니까 여기 위치는 선행사 사물이 필요하니까 얘는 탈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뒤를 보니까 parking pass 주차 허가증이죠. 주차권, parking pass 복합명사 명사, 그 다음에 have expired에서 근데 여기는 결국 이 관계절이 이렇게 앞에 선행사 customers 꾸며주고, 이 선행사 customers가 문장 전체에 주어고, 그리고 본동사는 can renew 갱신할 수 있다.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데, 관계절 내부를 봤더니 expire가 100%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없어도 이 자체는 완전한 절이 됩니다. 완전한 절이에요. 그러면 that은 선행사 사람 사물 다 되고 주격 목적격이니까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 둘 중 하나는 비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한 절.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who, 얘는 선행사 사람이지만 뒤에 주어가 비어있는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니까 땡. 그리고 who는 선행사 사람 사물 다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꾸밈 맞는 명사가 오고 뒤에가 완전한 절. 그래서 여기는 완벽하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주차권이
만료된 그런 어떤 이게 만료되었다라고 해석되더라도 expire는 자동사니까 능동 형태로 쓴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주차권이 만료되었던 그런 고객들은 front desk에서 갱신할 수 있다. 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정답입니다. 계속 이어서 116번 가볼게요. 자, 우리 116번은 근데 여기 once가 접속사입니다. 그 뒤에 그릴리 푸드의 CEO가 주어고 finish 동사 그리고 쭉 가서 컴마 찍고 the student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자리 그럼 여기 동사 아닌 형태 A번 taking 탈락 그리고 B번 C번 데이비드 세총 해석하는데 C를 따져봤을 때 once가 접속사로 뭐뭐한 후에 또는 뭐뭐 하자마자 이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일 때 또 once는 시간 부사절 이끈 접속사인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 혹은 현재 완료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바로 앞에 원스절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 거기 때문에 여기 동사시제는 미래 시제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데이빗. 그리고 내용도 CEO가 웰컴 스피치 환영 그런 이 연설을 끝마치고 난 후에 끝마치자마자 학생들은 제조 공장 투어를 우리 가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finish 관련해서 또 출제 포인트를 잡자면 finish는 부정사, 동명사 둘 중에서 동명사만 목적을 취해요. 그러니까 finish 다음에 투부정사 ing 같이 나면 동명사를 고르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그 뭔가 끝내다라고 할 때 finish를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be finished with 또는 have finished with도 쓰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끝내다. 여기 with를 채워줬던 문제도 토익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finish는 명사도 있어요. 명사일 때는 마지막 부분 또는 마감칠 또는 마무리 손질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finish가 명사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바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JCY 크래프츠의 아주 그 뛰어난 그런 다이닝 테이블이 is finished 다음에 여기 전사 문제잖아. 그냥 여러분들 락커 우리 윤이라는 락커 칠로 마무리된다 그 내용인데 is finished 다음에 전사 문제 나오면 그냥 1도 고민하지 마세요. with 하시면 돼요. be finished with, have finished with 이렇게 또 씁니다. 정답은 데이빗. 자, 계속 이어서 2번 문제는 DIY furniture가 여러분들 여기는 품사 문제인데 finish를 동사만 알고 있는 분들은 부사가 꾸며줘야지. 그래서 여기 differently 요거 바로 고르시는데 여러분들 several 얘가 꾸며주는 건 당연히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그 우든 패시지 나무 조각들 여기에 몇몇 블랭크 마감 이치를 요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finish가 명사로 사용되었거든요. 그 명사니까 앞에서 무슨 품사가 꾸며줘야 돼? 형용사가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 뭐로 간다? different. 됐나요? 네, 다음으로 117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17번 문제는 동사 어휘 문제인데 자, 과거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일단 현재 시제 어떤 의미로 정리를 하자면 predict는 예측하다, 그리고 decide는 결정하다, 그리고 persuade는 설득하다, 그리고 report는 보도하다 라고 할 때 쓰는데 자, 우리 mainline weather가 주어로 나왔고 대절 이하 내용을 뭐뭐 했다. 근데 여기는 엘라바마 지역이 작년에 62인치의 비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62인치의 비가 내렸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것을 동사했다 라고 할 때 결정했다, 설득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우리 일기예보, 예측하거나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지만 여기는 대절이한 내용이 과거잖아. 작년에 62인치 비가 내렸다라는 이 내용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예측했다는 말이 안 되고 바로 대절이한 내용을 보도했다. 작년 보니까 62인치 비가 내렸다라는 그 내용으로 그걸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는 reported 정답 데이비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predict 예측하다 관련해서 우리 anticipate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기토익에 predict랑 anticipate이 같이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자, predict는 말 그대로 이건 예측하다. say what you think will happen in the future 라고 해서 이건 예측하다 뜻 요거예요. 근데 이 anticipate는 의미적 쓰임이 predict보다 더 의미적 쓰임이 넓습니다. 얘는 예상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 예측하다 그런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anticipate는 predict랑 좀 다른 게 기대하다 이 뜻도 있어요. To be excited about something enjoyable
that is going to happen soon이라고 해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뭔가 to be excited, 뭔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 anticipate는 예상하다 말고도 기대하다 이 뜻이 있고 predict는 그냥 예측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라트버에 다가오는 우리 전기 차량이 자동차 업계의 가장 블랭크한 릴리스 출시, 우리 출시작, 그 뒤에 generating 우리 뭔가 만들어내는데 unprecedented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례 없는, 제가 예문 구성하고 문장 쓸 때도 우리 문제 만들 때 라이팅 할 때도 가급적 토익에 잘 나오는 단어 위주로 많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얘는 전례 없는, 자, 전례 없는 unprecedented, 얘도 이미 어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전례 없는 흥분을 야기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자동차 업계 가장 블랭크한 출시작이다라고 할 때 estimated, 얘는 견적을 낸, 그죠? 그 다음에 assumed 추정된 이라고 할 때 쓰는 편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predicted는 예측되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anticipated, 얘가 아까 예상하다 뜻 말고 동사 anticipate이 기대하다 이 뜻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전례 없는 어떤 excitement, 흥분을 뭔가 만들어내고 야기시키고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결국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기대되는 출시작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 anticipated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well above average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above나 below가 뭐뭐 이상 이하인데 여기 앞에서 강조해서 훨씬 이상 훨씬 이하를 얘기할 때 우리 well이라는 표현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well 대신에 far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well above, 이게 훨씬 이상이라는, 평균보다 훨씬 이상이라는 그 내용으로 사용된 우리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 well 대신에 far도 가능해요. 전기 되게 above나 below 앞에 far나 well 둘 다 가능하니까 둘 다 선택지 함께 나오지는 않고 둘 중 하나 나오는데 하나 나오면 그냥 편안하게 마킹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 전기 토익에 below 앞에 well, below 이미 토익에 출제되었었거든요. 그 below 앞에 뭐 very, 그 다음에 뭐 so 이런 강조 표현이 함께 나왔는데 우리 함께 어울려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 so below 또는 뭐 very below 그런 거 못 씁니다. far below 또는 well below 이렇게 쓰는 거야. 아시겠죠? 네, 여기는 above. 네, 이상 앞에도 far 아니면 well로 강조를 해줍니다. 자, 계속 이어서 118번 넘어갈게요. 118번 문제는 선택지 ABCD 모두 접속사 기능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쿠퍼 일렉트로닉스 회사 주어, 그리고 오픈드 동사, 그리고 쭉 가서 콤마 찍고 along line이 주어고 had formed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여긴 접속사 들어갈 자리가 맞는데 의미를 따져봤을 때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조건을 나타낼 때 쓰고, 그리고 whereas는 반면에 반대된 두 개의 내용을 이어줄 때 쓰고, 그 다음에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 또는 뭐뭐 했을 때쯤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if는 뭐뭐라면 역시 조건을 나타낼 때 쓰는데 여기는 딱 보니까 쿠퍼 일렉트로닉스라는 업체가 비즈니스 문을 열었을 때쯤에는 이미 already가 나왔죠. 이미 긴 줄이 스토어 밖에서 형성되었었다 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뭐뭐 했을 때쯤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by the time이 정답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 풀 때 시제를 또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opened 있죠. 요거 과거,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had pp 이렇게 나왔잖아. by the time의 시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by the time은 정해진 시제 그대로 이렇게 우리 시제 문제로 많이 출제되니까 by the time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할 때쯤이면 뭐뭐 할 것이다. 요건 미래 내용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리고 뭐뭐 했을 때쯤이면 뭐뭐 했었을 것이다. 이건 과거 내용을 나타내는데, 즉 by the time은 미래 또는 과거 내용을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 표현인데 정해진 시제가 있어요. 자, 미래 내용을 나타내는데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이면 어차피 우리 미래 내용인데 by the time 절의 동사는 현재 시를 쓰는 게 주절이 이렇게 미래로 나와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시간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 대신한다. 그래서 우리 by the time 여기 절의 동사는 현재 시를 써주고, 그 다음에 주절 동사는 뭐 미래 완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순 미래 시도 씁니다. 그리고 by the time이 뭐뭐 했을 때쯤에는 뭐뭐 있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나타낼 때는 과거 내용이잖아. 그래서 우리 by the time 절의 동사 과거 시제, 그리고 여러분들 주절 동사는 이미 뭐뭐 있었을 것이다. 뭐뭐 했을 때쯤에는 이미 뭐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라서 had PP 대과거 쓰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전체 다 과거 내용이니까 그냥 과거시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각각의 어떤 시제 문제로 by the time은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는데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 문제는 by the time 절에 여기 동사 was 과거가 나왔습니다. 그죠? was announced. 합병이 발표되었을 때쯤에는 회사는 비용 삭감 조치들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전략안 이런 것들을 실행을 이미 시작했었다 라는 내용으로 여기 by the time 절의 동사 과거일 때 여기 주절 동사는 had pp 대과거 또는 단순 과거를 쓰는데 여기 뭐 단순 과거시는 없습니다. had pp가 나왔네? 정답은 바로 B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by the time은 딱 정해진 시제 그리고 잘 외워두셨다가 걸리면 바로 마킹을 빨리 하시면 돼요.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파트 5 118번까지 정리했고 조금 쉬었다가 86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86 지문 3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달은 지문 3개입니다. 첫 번째 지문은 리뷰 글로서 우리 일종의 후기예요. 후기. 그 제품 서비스 이용하고 나서 남긴 후기 리뷰 글인데 자, 우리 레이크하우스 주얼리 어떤 보석상 여기를 다녀온 고객이 남긴 후기 글인데 자, 우리 2월 3일에 저는 레이크하우스 주얼리를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시계 그 다음에 빈칸이 주어진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건 문법 문제로 문장 전체에서 현재 접속사 없습니다. 그럼 동사 몇 개 필요? 하나 필요한데 이미 visited 여기 동사 하나 나왔죠? 그럼 여기 빈칸은 동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 자, 우리 purchase 하면 이게 명사 그리고 동사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로서는 가능성 탈락. 그리고 명사가 안 되는 게 명사 다음에 관사 그리고 형용사 명사 구조. 관사 명사 앞에 명사는 또 안 되거든. 그럼 여기는 탈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purchase 때 ED로 끝나면 얘는 동사의 과거 아니면 과거 분사 PP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여기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이건 또 가능성 탈락. 그리고 PP 있죠. PP 과거 분사 다음에 우리 PP가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다고 하더라도 PP가 뭐 4형식 또는 5형식 동사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면 PP 수동 구조 다음에 또 관사 플러스 명사 구조 있죠. 요거 안 되잖아. 그죠? 관사 플러스 명사 구조 요거 안 되거든. 그러면 PP 가능성 탈락이에요. 그리고 위치 퍼치얼스 때가 들어가면 결국 위치 다음에 주어가 없으면 앞에 선행사 이게 뒤에 주어 역할을 할 건데 새로운 시계를 구매했던 레이크하우스 주얼리 이걸 방문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의미적으로 또 안 되는 거고 to purchase 하게 되면 우리 고객 입장에서 제가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시계를 구매하기 위해서 레이크하우스 주얼리 이 업체를 방문했다라는 내용 완벽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to 부정사 들어가면서 부정사의 목적변으로 부사적 용법으로 쓴 문장 우리 완벽하게 정답 A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0번 넘어갈게요. 우리 120번 문제는 자, 제가 스토어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매우 다양한 어떤 제품들, 이용 가능한 매우 다양한 제품들에 여러분들 여기 120번 문법 문제인데 임프레스는 깊은 감동 인상을 주다.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프레싱 하면 이게 깊은 인상 감동을 주다라고 해서 비동사 다음에 ing 형태도 결국 능동 형태예요. 그럼 여기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명사 목적어, 그죠? 목적어가 나와서 누구에게 깊은 인상 감동을 주다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니까 얘도 탈락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impressive 얘는 인상적인 순수 형용사인데 자, 인상적인 형용사인데 비동사의 보호로 쓰일 수는 있지만 내가 인상적이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도 탈락되고 그 다음에 impressed가 들어가면 깊은 인상 감동을 받은 BPP 수동 구조 그리고 뒤에 바이아가 나와서 우리 매장 이 스토어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용 가능한 매우 다양한 그런 제품들의 깊은 인상 감동을 받았다라는 내용 완벽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데이빗. 자, 계속 이어서 121번은 명사 어휘 문제인데 지금 주어진 단어들을 보면 프라이스는 가격 그리고 픽처는 그림, 사진, 디스플레이는 전시 또는 진열, 듀러빌리티는 내구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컨텍스트 문제예요. 저는 특히 이끌렸습니다. 브라바노 시계들의 블랭크에 특히 이끌렸다. 결국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저는 결코 한 번도 그렇게 많은 그런 다양성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장소에서 최신 디자인들을 포함한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은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결국 본 적이 없다. 결국 이건 이 브라바노 이 워치지 보니까 되게 다양한 그 모델들이 막 한 군데 이렇게 전시 진열되어 있는 거야. 그걸 본 적이 없다고 그런 내용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정답이 C번 디스플레이 문맥으로 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2번은 알맞은 문장 고르기인데요. 자, 제가 새로운 손목시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 헤드 주얼러가 그 수석 보석상에 해당되는 이 미스터 모리스라는 사람이 저한테 그 시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팁스, 조언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알맞은 문장 고르기. 그 다음 내용은 내 방문 동안에 레이크하우스 주얼리의 스태프들은 프렌들리, 친절했고 그 다음에 어텐티브, 세심했습니다. 작은 부분도 다 신경 써주고 이렇게 잘 친절하게 대해줬다라는 이 사람의 어떤 후기. 그리고 저는 꼭 틀림없이 in the future 앞으로도 레이크하우스 주얼리 여기에 리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시 방문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 글을 남겼어요. 뭐 우리 후기 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자 이제 서비스 이용 후에 바로 수석 우리 주얼러가 이렇게 팁 이런 걸 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 근데 뒤에도 이 스태프들이 되게 프렌들리하고 어텐티브했다. 결국 직원들에 대한 어떤 평을 또 했단 말이야. 그럼 결국 여기는 이 사람이 받았던 서비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얘기로 이어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바로 A번 그가 나한테 요청했던 게 거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티피켓, 증명서 이런 것들 가지고 올 것을 요청했다. 뭔가 생뚱맞죠. 그리고 B번은 무엇을 구매할지 선택하는데 그가 무엇을 구매하는지 선택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이것도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C번은 저는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 마찬가지로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통지 되었다. 즉 얘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즉 여기는 팁도 우리 전해 준 거잖아. 여기 주얼러가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은 거야. 그죠? 팁도 듣고 그리고 애프터 세일즈는 어떠하다라고 얘기도 들었고 이게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제품이 레이크하우스 주얼리에 의해서 디자인되었다. 아니요. 여기는 손목시계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아까 여기는 이 시계를 파는 그런 상점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시계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그 제품이 레이크하우스 주얼리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여기는 파는 상점이에요. 그죠? 파는 상점이고 그리고 결국 여기 수석 이 주얼러가 팁도 주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팁도 주고 그 다음에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도 뭔가 설명을 해줬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전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또 직원들도 프렌들리하고 그 다음에 어텐티브했다. 이런 전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플레전트 이걸 하나 보고 싶은 게 근데 여기는 직원들이 프렌들리했다 그리고 어텐티브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플레전트를 갑자기 꺼내린 이유가 우리가 리뷰글 보면 이 플레전트라는 표현도 또 등장하거든. 플레전트 하면 토익에서 나왔던 건 보통 즐거운 기분 좋은 이란 뜻으로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기분 좋은 또는 즐거운 그런 근무 환경이라고 해서 여기 정답 처리했던 문제가 또 토익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 주어랑 함께 써서 친절한 예의 바른 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주어 be pleasant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사람이 친절했었다. 그러니까 리뷰글에서 플레전트를 볼 수 있다니까. 이게 6에서 어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어휘 문제로 6에서. 그래서 함께 이제 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떠했었다라는 이 리뷰글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 미스터니 함께 일하기 위해 to work with 함께 일하기에 플레전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되게 친절했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게 이렇게 해줬다. 그런 내용을 전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플레전트는 기분 좋은 즐거운 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이 친절한 또는 예의 바른 이란 뜻도 있습니다. 추가 포인트로 기억을 하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아리클. 자, 우리 기사문인데 자, 우리 123번은 동사 어휘 문제로 시작합니다. 일단 앞에 읽어볼게요. 자, 테크 뉴스인데 스위프트 패스라는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량 공유 앱 중에 하나인 스위프트 패스가 최근에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츠 오퍼레이션스 사업 운영 이런 것들을 동사하기로 결정 내렸다. 자, 선택지 볼게요.
resume은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 그 다음에 cease는 중단하다. expand는 뭔가 확장하다, 확대하다. 그리고 데이비드 convert는 전환시키다, 개조하다라고 할 때 쓰는데, 자 이제 다른 지역 장소로의 어떤 탑승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도 사용자들은 음식과 다른 제품들 그들의 도어스텝, 자 우리 출입구 출입문으로 배송이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새로운 서비스가 바로 Swift Fast Delivery로 불리는 이 새로운 서비스는 다음 내년 봄에 시작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이제 차량 공유 앱이었는데 이제 배송 서비스 이게 추가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이거는 오퍼레이션스 이걸 사업 운영 이런 것들을 확장하다,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내렸다, 그런 문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의 expand가 맞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124번은 알맞은 문장 고르기인데, 자 앞에는 이미 읽었는데 CEO 마크 할포드 씨에 따르면 Swift Fast Delivery로 불리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 봄에 시작될 것이다. 그 다음 내용은 그 서비스가 시작될 때 사용자들은 at no charge 무료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내년 봄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A번 넣었더니 구체적 출시 날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우리 have yet to 동사 운영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have, has, yet to 동사 운영은 아직 뭐뭐하지 않다 라고 해서 여기 yes를 채워준 문제 이미 토익에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내년 봄에 이제 시작되는데 구체적 날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요 내용이 앞뒤의 문장 자연스럽죠? 아직 그 결정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시작될 때 막연히 날짜가 정확히 나온 게 아니니까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 그리고 뭐 몇 월 달에 내년 봄인데 몇 월 달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작될 때 공짜 무료로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정보로 이어가는 게 지금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정답 A. 그리고 B번은 그 애플리케이션이 5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다. 그리고 C번은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 음식을 준비함으로써 돈을 세이브한다. 데이비드는 다른 중력들은 성공적 합병을 기대합니다. 예상합니다. 이건 다 말이 안 돼, 그죠? 여기는 앞에 문장하고 흐름상 자연스러운 건 A번. 자 계속 이어서 125번은 명사 의의 문제인데, 자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인데 요게 포함하는데 어떤 걸 포함하냐면 그로셔리 스토어스, 식료품점, 그리고 사무용품점, 철물점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과 같은 사람들이 주문할 수 있는 매장들의 블랭크 이거를 포함할 거다라고 나왔는데, 에셋 얘는 자산 또는 재산, 그리고 셀렉션은 선발 또는 선택, 그리고 타입은 유형,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얘는 협회나 연계, 유대 이럴 때 쓰는 건데, 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 열쇠는 바로 앞에 wide인데, 근데 여기 another selection of 요게요. another selection of가 이게 다양한이란 뜻인데, 이 앞에서 뭔가 매우 다양한 이 정도 뉘앙스로 조금 더 강조를 할 때 형용사 표현 토익에서 wide, large, extensive, broad 여기까지 정말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selection 앞에 여기 wide나 large, extensive, broad 있죠. 요거 형용사 문제로 너무 많이 출제를 했었고, 이런 표현들을 주고 그 뒤에 셀렉션 채워준 문제도 출제를 하는 거고, 물론 앞에 매우 다양한 정도 뉘앙스로 굿이나 베리드라는 표현도 쓰긴 쓰는데 빈도는 요 위에 4개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매우 다양한 그런 매장들을 포함할 것이다 라고 해서 딱 보자마자 wide selection of, 여기 정답이네, 바로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여기 정답은 B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6번은 자 비용은 달라질 것이다. 근데 여기 126번은 선택지를 보니까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depending on은 뭐뭐에 따라 전치사 표현이고, in contrast to는 뭐뭐 하는 대조적으로 전치사 표현이고, beside는 전치사로 어디 옆에 라고 할 때 쓰는데, 자 여기는 앞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어동사 이렇게 나왔는데 빈칸 뒤를 보니까 difference, 자 우리 명사 요게 나오고, in product prices 전명구 이하가 지금 수식 구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and the particular delivery option, 특정 우리 딜리버리 옵션. 그런데 여기 지금 selected를 봤을 때
select는 무엇을 선택하다 얘가 100% 타동사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뒤에 목적 없잖아. 그리고 옵션 자체가 선택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PP로 봐야 돼요. PP로. 그렇다면 여기는 명사구 두 개를 목적으로 취하는, 그러니까 명사구 두 개가 and로 연결되면서 이 명사구 이걸 목적으로 취하는 여기 뭔가 전치사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so that은 안 되잖아. 접속사니까 탈락이야.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의미로 따져봤을 때 제품 우리 가격의 어떤 차이 그리고 선택된 특정 우리 배달 옵션이 있죠. 배송 옵션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뭐뭐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때 달라지거나 그럴 때 쓰는 게 depending on이에요. 정답 B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마지막 지문은 자, 우리 웹페이지에서 발췌된 글인데 자, 우리 127번은 명사 어휘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greenteam.com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 자, greenteam이 가장 편리한 블랭크 서비스입니다. 우리 보스턴 지역의 가장 편리한 블랭크 서비스인데 이건 결국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케이터링 얘는 아시죠? 출장, 연애, 뭐 음식 이런 것들 제공하는 공급하는 업체. 그리고 런더리 세탁, 클리닝 청소, 헬스는 건강 보건인데 자, 만일 당신이 그 도시의 지역 중에 살면 여기서 그 어포인먼트 약속을 정하세요. 우리는 많은 특별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내용 또 읽어볼게요. 128번 문제는 좀 이따 풀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자, 지금 여기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플로어스 바닥을 쓸고 광택을 낼 것이다. 그리고 카운터탑 하면 우리 조리대 있죠. 주방 보면 여기 카운터탑 그 위에 막 이렇게 조리 준비할 때 그죠? 요리 유튜브 이렇게 보는 분들을 넓게 이렇게 해서 거기 막 재료 손질하고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카운터탑이라고 하는데 거기 먼지 제거하고 그리고 와이프 닦고 그 다음에 러그 이런 것들 베큐um 진공 청소기로 이렇게 또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심지어 make the bed가 침구 정리하는 거죠. 침대 정리하는 거 이런 거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일반적 어떤 집안일 이런 것들 도울 수 있다. 결국 이건 다 청소 쪽의 내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컨텍스트 파악을 해보면 여기는 클리닝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C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8번 문법 문제인데 우리는 특별한 그런 많은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니즈에 빈칸할 수 있는 자, 우리 테일러란 단어가 재단사 명사도 있지만 얘가 동사도 있는데 동사 테일러는 이렇게 씁니다. 테일러 something to not for 뒤에 somebody 또는 something이 나와서 이렇게 타동사로 something을 B에 뭔가 맞춰주다 라고 할 때 쓰는데 실제로 테일러 요거 쓰임을 보면 거의 수동태 구조로 많이 쓰거든요. 특히 토익에서도 be tailored to one's needs 이렇게 많이 실제로 출제를 했었어요. 어떤 사람의 요구사항에 이렇게 맞춰줄 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can be 다음에 PP 형태로 오는 게 맞아요. 당신 니즈에 테일러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특별한 서비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tailored 정답 C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9번은 자, 우리 부킹 페이지에서 당신은 몇몇 그런 패키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requirement 이런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specify 명시하다. 얘도 정기토익에서 어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명시하다. 자, 선택할 수 있어요. 패키지 우리 상품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뭐 어떤 requirement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명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서 자, 우리 동사 두 개가 연결되는 구조에서 contrary to는 버리도록 할게요. contrary to는 전치사구로 뭐뭐하는 반대로 전치사 표현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로 바로 올 수는 없거든. 땡. 그 다음 in particular 부사. 근데 여기 동사 다음에 우리 목적어 choose from 다음에 어떤 목적어 나오고 또 부사 동사 이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문법상에도 특히 in particular에는 탈락되고 rather than하고 as well as는 얘들 이제 의사 등이 접속사라고 하는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엄청 이 의사 등이 접속사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얘들은 절과 절 완벽한 두 개의 절은 이어줄 수 없는데 문장의 일부 성분끼리는 연결 가능해요. 그럼 여기선 you can choose from
choose랑 그 다음에 뒤에 specify를 두 개를 연결하는 구조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뜻이 rather than은 뭐뭐보다 오히려, 그리고 as well as는 뭔가 추가하는 그 내용을 전달할 때 뭐뭐에 더하여 또는 뭐뭐 마찬가지로. 즉 여기는 우리 부킹 페이지에서 당신의 requirements, 나는 뭐 청소 서비스 요거 이용할 때 너 어디 청소 이렇게 뭐 좀 필요로 한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스페셜 우리 specify 명시하는 거, 그러니까 당신의 requirements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명시 기록을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패키지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당신의 requirements를 명시하는 것에 더하여, 이거 마찬가지로 패키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요 내용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rather than은 뭐보다 오히려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뭔가 추가적인 어떤 그 서비스, 그죠? 패키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 그다음 명시할 수도 있고, 그런 뉘앙스라면 as well as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130번 알맞은 문장 고르기인데, 자, 앞에 내용은 읽었고, 그다음에 130번 이후에 이어진 내용은 우리 서비스를 오늘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수백 명의 만족한 고객들이 우리한테 5스타 별 5개 등급을 우리에게 줬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 우리 130번 우리는 당신한테 당신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월별로 청구할 수 있다. B번 for example, 예를 들면 테러스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어떤 공간이 특별한 어떤 어텐션을 필요로 하는지를. 결국 뭐냐면 이 서비스 이용할 때, 청소 서비스 이용할 때 딱 보니까 어떤 특정 우리 집의 어떤 공간이 너무 지금 막 바닥이 너무너무 지저분해서 막 이게 내가 혼자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일반적 청소 서비스에 좀 요거보다는 요 바닥만 또 특별히 좀 관리를 좀 잘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 이런 것 스페시파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스페시파이 이렇게 특정 요구사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예를 딱 들어주는 거 완벽하단 말이야. 그죠? 앞에 내용하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C번은 알려주세요 미리. 만일 당신이 패츠, 애완동물에 알러지가 있으면, 너무 생뚱맞고 그리고 unskilled, 비숙련된 그런 직원들은 기본적 교육을 받도록 요구될 것이다. 여긴 흐름상 앞에 내용 specify your requirements, 요게 한 예를 요렇게 들어준 거 흐름상 완벽합니다. 정답 B.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0번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이렇게 알려드렸던 포인트, 그리고 추가 문제들 완벽하게 자기 걸로 다 만들어서 본 문제 포함해서 복습을 열심히 해서 꼭 이번 달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당연히 몇 개 문제 꼭 나올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습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